자, 반갑습니다. 네, 김용환 매니저입니다. 오늘이 6월 22일이죠. 네, 6월 22일 모닝 브리핑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미국 증시가 드디어 추세 이탈하는 흐름들이 연출이 됐죠.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시장의 조정 가능성, 그죠? 그러니까 6월달 FOMC가 끝나게 되면 시장의 색깔이 바뀔 것이다 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시장이 제 말대로 꺾이고 있는 흐름들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시장이 꺾인다라고 해서 우리가 수익을 못 내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꺾이는 흐름들 속에서 오히려 종목별 장세가 굉장히 좀 더 뚜렷해질 것이다 라고 좀 말씀드렸고, 테마별 순환매도 역시나 굉장히 좀 빨라질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어제 이제 그 파월의 연설이 있었죠. 파월의 연설이 있었는데 연내 2번 더 금리 인상을 시사를 했습니다. 물가가 2%까지 갈 길이 멀다. 근데 사실 이 내용들은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과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사실 어제 같은 경우도 모닝 브리핑을 통해서 분명히 파월이 이번에는 매파적인 발언을 진행을 할 것이다. 거기에 따라서 시장은 흔들릴 것이고 군대정도 마찬가지로 조정을 받을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지난 FOMC 회의에서는 점도표를 발표된 이후에 이 파월의 어떤 발언들이 약간의 비둘기파적인 혹은 좀 힘이 빠진 매파적인 어떤 발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것은 시장을 좀 달래기 위한 어떠한 액션이었다고 한다면, 이번 청문회에서의 어떤 스탠스는 다시금 연준이 이번 금리 이번 물가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할 것이고, 그 물가의 타겟 물가의 한 2%를 반드시 진행을 하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나와주면서 시장에 대한 다시 한번 불확실성들을 진행할 수 있겠다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예상한 대로 이렇게 기사화가 좀 됐고, 어제 파월 의장도 청문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어제 늦게까지 그 부분들을 좀 봤는데, 어쨌든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결국에는 이 점도표대로 갈 것이다 라는 것이 일단 하나의 스탠스인데,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에 봐야 될 게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2번 정도보다는 그냥 1번 정도 연내에 금리 인상을 하고 아마 연내에는 스탑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을 한 것이 제가 말씀드렸던 게 스탑의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죠. 스킵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금리를 동결을 시킴으로써 한 템포는 쉬어가지만 연준은 여전히 물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두 차례 정도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근데 저는 2차례보다는 한 차례 정도만 금리 인상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런 불확실성들이 7월달, 8월달 정도까지는 갈 거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그렇기 때문에 3분기 때는 시장이 조금 조정세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6월달부터 빠르면 6월달 중순, 즉 FOMC 회의 이후부터는 시장의 색깔이 바뀔 것이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입니다. 시청자분들, 그죠? 제 생쇼 방송이나 혹은 제 유튜브 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은 저의 시황관들을 정확하게 아마 들으셨을 텐데,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제부터는 이제 시장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나올 겁니다. 그게 언제냐면 아마도 이번 한 7, 8월 정도 여름때가 좀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내년도에 대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로 시장이 선반영돼서 또 움직일 거예요. 그때가 상승 구간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 6, 7, 8월 정도 조금 더 간다고 하면 9월 초 정도까지, 근데 제가 봤을 때 8월 정도까지는 시장이 조금 지지부진할 수는 있어도 그런 어떤 기간 동안에는 오히려 정말 시장의 주도 종목들 있잖아요. 그죠? 반도체, 전기차, AI 관련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흘러내려오게 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매수의 기회인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에 대한 하방 배팅, 저희 같은 경우도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지난 6월달 초부터 하방 쪽으로 배팅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수익권을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방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어제 이제 시장에 빠져주면서 그런 부분들인데 어쨌든 시장의 베팅을 좀 하방 쪽으로 계속 좀 진행을 하면서 올해 3분기가 좀 3분기 중순이 넘어가는 쪽, 그러니까 한 7월, 8월 정도 구간대, 8월 말 정도 구간대에서부터는 좋은 종목들을 또 밑에서 싸게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서 하반기까지 본다라고 한다면 결국엔 또 시장 눌렸다가 하반기에는 이번 상승의 전고점을 넘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연출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1년 동안의 그 시황에 대한 부분들을 계획을 다 세워놓고 있는 흐름들이고 지금 보시게 되면 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움직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금리에 대한 그 물가에 대한 부분들도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만은 7월 달부터 나올 수 있는 미국의 고용지표나 소비지표 같은 이 경기 지표들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신경을 좀 써야 될 겁니다. 그래서 참 이게 양면성이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고용이나 소비지표가 잘 나오게 되면 금리에 대한 부분들 스탠스가 고용이 좋다 보니까 굳이 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죠? 그런 부분들인데 그 여태까지 그렇게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고용이나 소비가 떨어지게 되면은 금리를 그죠? 올려도 돼, 반대로 됐죠. 금리를 내려도 되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었었는데 지금부터는 뭐냐면 지금부터는 이 경기 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꺾이면서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또 이야기들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3분기에 대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경기 침체와 또 물가와 금리와의 어떤 상관관계 이런 부분들로 굉장히 좀 혼조세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다. 그래서 약간 상단으로 올라가기에는 뭔가 재료가 막혀 있는 부분들이고 하단으로 내려오기에는 굉장히 하방이 좀 열려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잘 하시고 시장을 대응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하방 베팅에 대한 중요성을 한 번 더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사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긴축 정책, 경제의 부담, 영향 범위는 불확실하다. 앞으로 더 완화된 속도로 금리 인상을 하는 게 더 타당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결국에는 쭉 얘기가 나오게 되면, 기준금리를 5%에서 5.25%로 동결한 지난 FOMC 결과를 설명을 하면서 거의 모든 FOMC 위원은 올해 말까지 금리를 어느 정도 올리는 게 적절하다고 예상한다. 이거는 뭐 지난 전도표에서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2%의 타겟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추가적 긴축의 정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누적된 긴축정책이 경제활동과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시차와 경제 금융 상황들을 고려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작년도부터 금리를 계속 가파르게 올렸기 때문에 그것이 실물 경제에 들어오는 어떤 시차가 1년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시점이 이번 3분기라고 제가 지난번부터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봤을 때 경기 지표에 따라서 스탠스가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고용 지표가 떨어지고 소비 지표가 떨어졌을 때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금리를 그것도 올릴 수가 없겠죠. 만약 그렇게 되버리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어떤 스탠스를 보고 경기 지표에 대한 스탠스를 보고 연준은 아마 진행을 좀 할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금리를 올리지 않더라도 시장에 악재될 수 있는 부분들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이다라고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일단은 사실 지난 FOMC 회의 때하고 이번 청문회 때하고의 파월 의장의 발언이 큰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침에도 저도 지금 출근할 때 그 유튜브 방송으로 뭐 이것저것 시황관들에 대한 어떤 전문가들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이제 그 들으면서 출근을 했는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지난 FOMC하고 별로 달라진 건 없다. 그죠? 근데 시장이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모르겠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많이 달라진 거예요.
왜냐면 지난 FOMC 회의 때 6월 FOMC 회의 때에서 파월의 발언들은 뭐였냐면 점도표가 이만큼 진행됐었는데 이만큼 연준 의원들 점도표가 이렇게 나왔는데 5.1% 5.6% 올라갔다. 근데 사실은 이거의 어떤 기준을 삼아가지고 금리를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죠? 금리를 올릴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자신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파월 의장이. 그죠? 그 말은 금리를 안 올리겠네? 라고 시장이 해석을 하면서 빠졌던 어떤 흐름들에서 FOMC 때 당일날 시장이 빠졌던 흐름들에서 이게 밑골 달고 올라간 거거든요. 그런 발언들 때문에, 약간의 어떤 비둘기파적인 발언들 때문에. 근데 이번 청문회에서 나온 스탠스는 뭐였냐면 2번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뭐가 나오든지 간에 연준의 어떤 가장 큰 목표치는 뭐냐면 이 타겟 인플레이션 2%를 목표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때까지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는 거고, 긴축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돼요? 계속 진행해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지금 단기적으로라도 악재가 될 수 있는 흐름들이고, 이제 7월 달에 있어서 미국의 경기 지표가 나오게 되면 또 그 경기 지표대로 금리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되면은 미국이 리세션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라고 또 시장을 해석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어렵거나 어려울 수 있고, 그 다음에 불확실성이 큰 어떤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가장 환호할 때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지표들을 볼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수에 대한 고점과 저점을, 물론 중간치에 대한 부분들은 잘 파악할 수는 없지만 최상단치와 최하단치에 대한 부분들 신뢰도가 높은 그 지표를 RSI 지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과매수 영역이 나오게 되면은 경계를 해야 되는 구간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RSI가 쌍봉을 찍으러 가는 구간대에서는 여기서 한번 RSI가 나왔지만은 추가 슈팅이 나왔죠? 그러면 다시 한번 또 돌파가 되기 때문에 이런 구간대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야, 이거 조심해야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FOMC 회의가 끝나고 난 이후가 시장에 대한 어떤 조정 구간 때문에 가파르게 지닐 수 있는 자리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바로 그 이유였어요.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부터 오늘 빠졌기 때문에 하락이 좀 진행됐고, 이렇게 되면은 나스닥도 결국 21선을 만나러 가야 된다. 일단 1차적으로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와야 되는 자리라고 판단이 되고, 다우지수는 뭐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S&P 500 같은 경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죠? RSI 고점 찍고 빠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다음 우리나라 증시에서 가장 민감도가 크고 영향을 많이 미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어제 급락이 나왔어요. 이게 21선을 만나러 간다는 것은 삼성전자 미래 선반영에서 어저께 21선이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봤을 때 이 우리나라의 어떤 기술주들, 이런 시장을 이끌었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지표를 한번 보죠. 업종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추세 라인대를 거드렸어요. 그죠? 이 추세 라인대를 쭉 거드리면서 지수는 여기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2550 정도의 어떤 일단은 내려와서 거기서부터는 또 하방 경직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 그거를 어디서부터 얘기를 했냐면 이 꼭대기부터 2600, 거의 제가 말씀드렸을 때 2640포인트 정도. 2650포인트 찍고 고점이기 때문에 거의 최고점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장의 어떤 조정을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지난번에 이런 구간대처럼 21선을 깨져야, 그죠? 어제도 제가 모닝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던 게 이렇게 21선이 이렇게 깨져야 그다음 60에서 한번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시장의 어떤 방향성을 보자. 그 전까지는 조정이다. 이미 여기서 깨졌기 때문에. 그러면 어제 21선이 깨졌죠. 물론 오늘 급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온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반등입니다. 이제는 추세가 완전히 이탈돼버린 자리예요.
그럼 최소한 60일선 만나러 가야 되고 이 추세 하단 라인대 여기서부터 올라왔던 이 추세 하단 라인대에 진행을 한번 해야 된다. 즉 2550 정도까지 종합지수를 봤을 때 이 구간대까지는 빠져내려와야 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다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대표적인 삼성전자도 한번 보죠. 삼성전자도 어제 21선이 깨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에서 이제 반등이 나와도 21선이 저항이 될 것이고 올랐다가 다시 밀려버리는 이런 패턴이 나와주면서 시장이 좀 약간 더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고 SK하이닉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1선 살려져 있지만은 역시나 마찬가지 이 21선 이탈될 가능성이 더욱더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이미 깨져버렸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는 수급적인 부분들이 시장이 이끌었던 것이 반도체와 전기차였는데 이 반도체가 이런 식으로 만약에 미국의 나스닥의 어떤 그 하락 엔비디아나 테슬라 쪽에 대한 하락세가 진행됐다라고 한다면 그럼 국내 장도 역시나 반도체와 전기차 등 종목들은 역시나 조정세가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크고 이 지수와 민감하게 움직이는 경기 관련 섹터군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큰 탄력도는 없을 것이다라는 게 맞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개별 장세고 개별 테마 장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근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드렸던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미 미리미리 여러분들한테 생쇼에 나가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유튜브 방송에서도 그렇고 시황관에 대해서는 제가 변함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나 생쇼에서도 방송에서도 제가 시장 조정을 대비하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고 시기적인 부분들도 우리나라 옵션 만기 지나고 나서 빠르면 옵션 만기라고 그랬고 좀 더 간다고 한다면 FOMC 이후엔 시장이 분명히 변할 것이다. 그죠? 김용환 매니저 저 혼자만 시장에 대한 조정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다 간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본다라고 하면 지금에 대한 저점은 아직은 좀 논하기 힘들고요. 아직은 좀 논하기 힘들고 좀 더 내려오게 되면은 그때는 또 시장의 어떤 반등세를 이용해서 짧게라도 또 이런 어떤 주도 종목들을 또 매수를 해야 되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황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면 오늘 좀 말이 좀 길었는데 결국에는 이 파월 의장의 이번에 청문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제 상원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하원 청문회에서 얘기했던 것은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지난 FOMC 그 6월 FOMC 때 지난주 FOMC 때의 발언들과 약간의 어떤 차이는 분명히 있다. 약간이 아니고 차이가 많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난번에는 약간 힘 빠진 매파였다면 이번 발언들은 정말 강력한 힘이 들어간 매파적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타겟 인플레이션 2%를 연준에서는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노력들을 할 것이다. 그게 뭐예요? 바로 금리 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금리 인상에 대한 또 불확실성도 시장이 다시 한번 또 내포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었다 좀 말씀드리고 국내장도 역시나 거기다 여파로 당분간 조정세나 약간의 이제 조정세가 나온 이후에 지루한 박스권 장세가 좀 진행될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리콜은 뭐냐면 결국에는 종목 장세가 진행될 것이고 테마 장세와 함께 강력한 종목에 대한 순환매 장세가 돌 것이다. 여러분들 정신만 바짝 차리시면요. 이런 장세에서는 오히려 수익이 더 많이 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그런 관련된 종목들도 생쇼에서 가지고 나갈 것이고 제가 이 모닝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만 보셔도 크게 어려운 거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에서 이렇게 시황을 좀 맞춰보고 자, 그럼 종목이나 이런 부분도 한번 볼게요.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우크라이나 관련주들이 또 움직여주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의료기기 섹터들을 먼저 말씀을 드렸죠. 그거 제가 잠시 후에 좀 말씀드리고 이 우크라이나 재건주들도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이렇게 힘들어지게 되면은 시장의 자금들이 떠돌아다니면서 이슈가 있는 테마군들로 종목 수급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 관련 종목들이 이제 재건 관련 종목들이 시장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근데 이 재건 관련된 부분들이 예전에는 막상 기대감 즉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한참 정점에 달아가 있을 때부터 이런 관련 어떤 이야기가 나왔다고 한다면 그때 사실 기대감이었고 지금부터는 실질적으로 이제 아마
여러 나라의 글로벌적인 부분들이 국가들이 그 우크라이나의 어떤 재건을 하기 위한 도움을 진행을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포럼도 열리고 회의를 진행해서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국토부 원희룡 장관 네 맞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야기하는 부분들만 보더라도 정확하게 시기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는 좀 실체가 있는 테마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대략 한 1200조 원 정도가 든다고 하는데 연간 한 7조 8천억 원 이상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여러 나라들이 수조 원 지원들을 약속했다. 그래서 국내에도 여러 가지 모듈러 주택 관련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잘 먼저 지켜보자. 철도 종목들도. 그렇다고 하면 종목을 본다고 한다면 제가 다스코어라는 종목을 어제 생쇼 추천을 드렸죠. 그러니까 바닥권 라인에서 이제 움직여주고 있는 이런 자리들인데 일단은 대량 거래가 한번 발생이 됐고 출발 신호탄을 날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를 줄이면서 찌글찌글 될 거예요. 그러다 이제 급등세가 나올 건데 이 다스코가 사실은 후발주자인 건 맞습니다. 지금 SY가 보게 되면은 일단 직전 고점을 넘기면서 올라가고 있는 흐름들이고 그 다음에 금강공업 같은 종목들이 그 뒤를 좀 따라가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덕신하우징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승이 진행되고 있는 흐름들이고 그 뒤를 잇는 게 다스코인데 최근에 기관들 좀 매수를 많이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다스코가 대기업들과의 어떤 이 모듈러 주택 관련된 어떤 포럼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참석했던 부분들이었고 어쨌든 이번에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가장 큰 우리나라 국내 키워드는 바로 이 모듈러 주택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서 가장 좀 수혜가 좀 될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철도 쪽에서는 스페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그 포트에 있는 종목인데 스페코 정도만 이렇게 두 종목 정도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보시면 되고 만약에 오늘 기회가 좀 된준다고 한다면 제가 생쇼에서 오늘 한 종목 정도만 더 우크라이나 관련 종목들을 편입을 하고 이제 그 포트대로 갈 겁니다. 그래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계속적으로 의료기기 관련 종목들 많이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의료기기 종목들이 탄력도가 계속 진행될 겁니다. 자, 후발주자로 디오도 어제 상한가가 들어갔어요. 제가 이 모닝브리핑 시간에 이런 자리들에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뷰노나 이루다나 그 다음에 하이로닉이나 그죠 이런 종목들이 다 튀어 올라갔을 때 요 종목도 아직 안 갔다. 디오도 그러면서 말씀드리면서 이것도 이제 시온가가 나왔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어제 말씀드렸던 게 바텍이라는 종목인데 바텍도 자리를 잡아주고 있단 말이에요. 얘는 아직 출발 안 했어요. 바텍도.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흐름들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오늘 저는 그 의료기기 관련 종목들도 관심주로 말씀드릴 텐데요. 메디아나라는 종목이 있고요. 메디아나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은 이런 것들이 좀 추세를 따라서 이제 직전 고점을 막 돌파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매물벽이 가장 큰 자리인데 이걸 좀 돌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메디아나 같은 이런 종목들도 괜찮고 그 다음에 메가ICS 같은 이런 종목들도 바닥권에서 지금 움직여주고 있는 흐름들이고요. 메가ICS 인공호흡기 이것도 의료기기를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상한가 한번 치고 나서 밀렸다가 채차 올라가는 약간의 N자 패턴이 나오는 이런 식으로 자리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플라즈맵 같은 이런 종목들도 의료기기 관련주입니다. 그러니까 후발주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한컴 라이프케어 이런 종목들도 의료기기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메디아나 메가ICS, 플라즈맵, 한컴 라이프케어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AI 관련주에서 KTCS 그죠? KTCS 이런 종목들 오늘 5종목 정도를 관심주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 테니까는 한번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난번부터 말씀드렸던 지금 보시게 되면은 조선내화도 어저께 상한가를 들어갔죠. 바로 이 자리에서 모닝브리핑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이 자리에요. 보안 최저점이었죠. 이게 급등 드라이버가 나왔고 한스바이오메드 이런 것들도 다 이 자리였어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나서 의료기기 관련주 날라갔고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MPK도 어저께 마이너스권 들어왔다 결국 플러스권 마감됐고 보르노이도 어제 장중 6% 상승 나왔고요. 바텍은 조금
올라가지 않았습니다만 어저께 그래도 세 종목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다 수익권으로 넘어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KTCS와 메디아나, 메가이CS, 플라즈맵, 한컴 라이프케어 요 종목 정도를 의료기기 종목들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관심 있게 보시고 철저한 종목 장세라는 거. 그래서 의료기기와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그 다음에 조금 더 간다고 한다면 정치테마 관련 종목들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좀 더 힘들어진다고 한다면 그 관련주들 관심 있게 보시고 시장이 하락했을 때 양지사 그죠? 어제도 올랐습니다. 한 번 더 시장에 빠져주면 되게 되면 아마 큰 폭의 상승이 나올 것 같아요. 요것도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오늘 좀 길었는데요. 이렇게 참고해서 장전에 한번 보시고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오늘도 좋은 종목, 강력한 종목도 생쇼에 갖고 나갈 테니까 꼭 참고해 보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은요. 웬만하면 한번 다 따라해 보세요. 그러니까 수익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자신있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이고 시황관도 김용환 매니저만큼 정확한 분들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시황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는 오늘도 국내장은 일단은 개파락 시작됐다가 약간 양봉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한계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뭐 강한 시장이기보다는 오히려 밑으로 가려고 하는 흐름들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고 일단 선물지수 봤을 때 340포인트 정도가 좀 이탈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좀 더 내려간다고 한다면 337포인트, 337포인트 정도까지가 일단은 단기 저점이라고 봐요. 근데 또 반등 나왔다 다시 또 꺾일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준을 잡고 대응을 해보자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잠시 후 생쇼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